자, 일단은 D1P가 100-2P. 그냥 중위 수준의 일참수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일단 이게 경질수학에서 PQ 자리 바꾸는 거 아마 상관없겠죠? 아마 상관없으면은 그냥 밑에가 P축이 편해. 밑에가 P축이고 위에가 Q축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100-2P. 이러면은 그냥 100-2x 그리듯이 X절편 50, 그다음 Y절편 100 찍고 이렇게 일단 이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D1P. 그리고 식은 뭐 이제 교점 찾아니까 100-2p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공급함수 SP는 10 플러스 3p래요. 그래서 뭐 3x 플러스 10 그리듯이 일단은 뭐 x절편 아니 y절편 10에 그냥 대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로 그냥 SP는 3p 플러스 10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110 빼기 2p로 변했을 때 그럼 이게 y절편이 110 올라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 식은 평행하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기울기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러면은 이제 요게 D2P 위쪽이 D2P고 110 빼기 2P 이렇게 잡아서 자 마무리하시면은 자 여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동을 설명하시고 일단 교점의 위치를 보시면서 네 다들 고생했어요. 자 X 좌표가 커지면은 이게 그 P가 가격이거든요. 균형 이 교점에서 교점 변화하시면은 교점이 증가했죠. 그래서 P 값은 증가. 이게 균형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위에가 거래량, Q가 이제 거래량인데 보시면 교점의 Y 좌표도 올라갔으니까 균형 거래량도 올라갔다. 좀 더 디테일하게 풀고 싶으면은 여기 교점을 좀 구해줘서 그걸 좀 숫자로 정확하게 보셔도 되긴 한데 하나씩 볼게요. 자, 3P 플러스 10과 100-2P의 교점. 여길 먼저 보시면은 만약 교점 구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3P 플러스 10은 100-2P. 그럼 얘가 5P죠. 자, 5P는 90이고 P는 18. 그럼 P가 18이면은 S는 54 더하기 10이니까 S는 64. 그래서 여기 교점은 18,64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P 플러스 10은 110 빼기 2P 이러면은 3P 플러스 10은 110 빼기 2P. 그래서 5P는 100. 그럼 P는 20이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이제 20만 원을 올랐고 대입하면 70. 균형 거래량은 70으로 올랐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로 이렇게 보셔도 되긴 합니다. 그 다음 8번 효용 함수가 최대가 된다. 효용 함수가 전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도 자 일단은 9q 빼기 8분의 3q 제곱을 2차 함수처럼 좀 그려주면은 자 먼저 이걸 이제 마이너스 8분의 3으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8분의 3 q로 그럼 남는 게 이제 q 그리고 여기는 그 역수인 마이너스 3분의 8을 곱해서 9랑 3 약분되면 마이너스 24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로 블록에 0과 24를 지나는 2차 함수. 자 이게 최대가 되는 건 자연수고 그게 12. 그래서 이게 그 개수가 q겠죠? 그래서 12개. Q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Q가 아마 개수일 겁니다. 그래서 12개를 써주시면 돼요. 그냥 이 참수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고 조심해야 될 건 만약에 얘가 분수면은 얘랑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내주세요. 수열처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에 Q. Q는 아마 생산량일 것 같고 그 다음 L명이 있어요. 총 생산량이 최대가 되려면은 마찬가지로 2차 함수의 최대를 좀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까처럼 똑같이 그리시면은 자 이게 마이너스 4분의 3L로 묶었을 때 남는 거는 이제 L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배 하시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얘가 L 빼기 16 이렇게 돼서 0과 16을 지나는 2차 함수 이렇게 될 겁니다. 가운데가 이제 8이 되겠죠. 그래서 총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노동량 8명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8명일 때가 효율이 제일 좋다. 9명이면 어떤 새끼 누굴 거고 10명이면 더 하는 거고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8명이면 88 넣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8 곱하기 마이너스 8에서 요거를 이제 총 생산량 이렇게 구하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약분 플러스이니까 16 곱하기 3 48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뭐 대입해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시고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부등식의 영역 지금 교육과정에 빠진 부등식의 영역을 보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와 교점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2x 플러스 y를 k라고 쳐요. 2x 플러스 y는 k. k의 최대 최소를 보셔야 되는데 색칠한 부분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얘를 1차 함수로 전환해요. 이게 부등식의 영역 기본 패턴이 1차 함수로 전환해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바꾸고 자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을 계속 그릴 거예요. 그럼 지금은 교점 생기거든요. 파란 부분과 겹치면 돼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면 되냐면은 자 여기 1,1을 지날 때 여기까지는 교점 생기고 얘까지는 경계선 포함이니까 됩니다. 그리고 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그리고 자 얘랑 똑같이 평행이동 시켜서 만날 때 그러니까 어쨌든 파란 영역과 만난다고 치면은 요 오른쪽이 있죠. 여기까지 딱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푸냐면은 자 처음에 1,2를 지날 때가
k가 최소가 돼요. 여기서 그 k는 y절편이니까요. 그래서 1,2를 대입하면 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 k는 4. 그리고 이건 수능에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은 k는 4 이렇게 잡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이제 8,5 8,5니까 자 x에 8 넣고 y다 5 넣으면은 5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k 그래서 k는 21 되겠죠. 그래서 여기 k는 21 이걸 우리가 2x 플러스 y 최대최소라고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4 하나는 21 두 개 더하시면 답은 20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해 줍시다. 깔끔하게 풀렸고 발전문제 그냥 찝어준 문제만 해줄게요. 나도 잘 몰라서 이게 이러시면 안 되는데 굳이 막 빡세게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 이제 뭐 미분계수의 뭐 할인율 뭐 등등 나오는데 중단원만 보죠. 아마 오는 대로 다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도함수는 쉬우니까. 수능 수학이 이랬으면 좋겠다. 자 일단은 자 x에 2를 대입하면은 자 여기다 2를 넣어주세요. 그럼 4, 3, 12 플러스 4 빼기 5니까 그럼 16 빼기 5니까 11 극한값 11이고 그 다음 두 번째도 수렴하면 대입 3 대입하고 3 대입하면 4 곱하기 12 빼기 3 9니까 36. 자 그러면 u는 자 이게 그냥 그 이차 함수의 평균 변화를 구하듯이 생각해 봅시다. 자 0부터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보통 기울기라고 그러죠. 평균 변화를 기울기라고 그래서 얘가 3-0분의 u3 빼기 u0 0일 때 y좌표 3일 때 y좌표를 빼면은 이 끝점과 끝점 사이 기울기를 평균 변화량이라고 한다. 이거는 뭐 당연히 수투에서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3분의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 플러스 18에서 9 그 다음 0 대입하면 어차피 빼기 0 빼기 0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3분의 9니까 평균 변화는 3 근데 요거는 뭐 수에서도 나오니까 똑같이 풀면 돼요. 그 다음에 도함수를 구하시오. 자 어려운 거 하자. 자 f'x는 수능 수학 2점짜리 자 10x의 9승 5x의 4승 그 다음 두 번째 f'x는 12x 3승 빼기 15x 제곱 플러스 4x 하시면 미분이 됐고요. 자 f'1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f'x는 합성함수 미분에서 얘 3승 건미분 먼저 하시면 3의 4x 빼기 3의 전체 제곱 그 다음 속미분 4 이렇게 곱해서 12의 4x 빼기 3의 제곱 해주시고 1 넣으시면 될까요? 1 넣으면은 12 곱하기 1이니까 12 이런 느낌을 잡아주면 된다. 자 증가감소 조사 플러스 비율 대칭까지 다 봅시다. 9번은요. 자 9번 1번 f'x 먼저 그리시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3의 x 제곱 빼기 4 그래서 마이너스 3의 x 빼기 2의 x 플러스 2 이렇게 도함수 그려주시고 자 도함수를 그리시면은 위로 볼록의 마이너스 2와 2를 지나는 이차함수 그리고 뭐 증가함수 마플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감소 후 증가 후 감소 그래서 x가 마이너스일 때 x가 1일 때 극대극소 찍고요 감소 구간 증가 구간 감소 구간이다. 자 여기서 3차함수 그래프 복습하시면은 x가 마이너스일 때 본함수 대입하면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8 그다음 빼기 24 해서 8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2를 대입하면은 자 마이너스 8 플러스 24에서 24에서 8 빼면 2, 1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래프 핵심이고 자 여기서 좀 더 비율 관계 좀 들어간다고 치면은 자 먼저 가운데 중점 변곡점의 좌표가 0,0이에요. 이건 뭐 원점 대칭 보셔도 되고 아니면 너와 너의 중점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일단은 뭐 1대 루트 3, 1대 루트 3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다 설명하죠. 여기는 2루트 3,0 여기는 마이너스 2루트 3,0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거는 뭐 이제 3등분이죠. 접점 투 교점, 접점 투 교점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럼 얘가 2, 그 다음 0,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 16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얘가 마이너스 0, 2니까 오른쪽에 있는 요점 여기는 4, 마이너스 16이 된다. 이 정도. 그리고 y좌표의 차이 알고 싶다. 뭐 거의 끝판왕이죠. y좌표 차이 알고 싶으면은 여기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최고차항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3 곱하기 6분의 오른쪽 빼기 왼쪽 4의 세제곱 하시면 넓이가 나오고 자 얘가 6분의 64 곱하기 3이니까 6분의 192 그래서 32가 될 거고요. 이 넓이가 32면은 극대극소 y좌표 차이도 32 이런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3차에서는 이 정도 좀 볼게요. 자 그럼 4차 4차에서 먼저 이걸 보시면은 제곱의 4차의 상수항이니까 우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점 대칭인 아주 아름다운 W가 나올 거예요. 대충 이렇게 보고 그런 다음에 미분에서 이제 그래프 제대로 봅시다. 자 f'x는 4x 3승 빼기 4x 4x로 묶으면은 x제곱 빼기 1 그래서 4x의 x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자 그럼 요거의 개형을 보시고 먼저 들어가면은
자, 먼저 3차 함수 f 프라임 x 그리시면요. 마이너스 0, 1 완벽한 원점 대칭 함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요 면적이 같아요. 면적 같으면은 완벽한 w 대칭이 나와서 자, 마이너스 맨 처음에 요만큼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다가 자, 요 넓이만큼 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요 넓이만큼 내려오는데 이러면 극소값의 높이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좀 삐뚤어졌지만 실제 높이는 이제 같다. 그리고 다시 W 이런 느낌으로 가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찍을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극대극소 먼저 보시면은 마이너스를 본함수에 넣었을 때 1 더하기 8 빼기 2가 되니까 그러면 7 마이너스 1,7이면은 요게 이제 y는 7이고 오른쪽도 1,7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본함수 00 넣으면은 0,8이다. 자, 그다음 이 그래프에서 넓이 보는 방법은 얘가 y좌표 7에서 y좌표 8로 올라갔으면은 보라색 이 넓이가 1이 됩니다. 1. 그리고 자, 얘가 8에서 7만큼 마이너스 1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 둘러싸인 넓이가 정적분 값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 이거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극대를 지나는 평행선금은요. 자, 여기 x좌표 기준 이렇게 오른쪽 교점이 하나 생기는데 얘가 오른쪽 기준 1대 루트 2가 생겨요. 1대 루트 2가 생겨서 얘가 1만큼 가면 얘는 루트 2만큼. 그래서 오른쪽 점은 루트 2,8. 잘은 보세요. 한 뭐 중교 정도. 그러니까 이건 잘 모르고 그다음에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1이면은 루트 2만큼 더 가면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2,8. 때에 따라서 써먹을 수 있다. 1대 루트예요. 이 경우에선. 그래서 요 극소까지 대 여기 교점까지 거리가 1대 루트. 루트 3대 1이랑 약간 비슷하게 읽어주시면 되겠네. 그다음 10번. 3차 그냥 방금 했던 거 다 똑같이 하니까 10번 그냥 넘어갈게요. 또 똑같은 설명하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한계 비용 함수가 뭐죠 이제? 잠깐만. 자, 이제 이건 앞으로 와야 돼. 한계 비용 함수 뭔지 몰라요. 살짝 앞으로 봅시다. 한계 비용. 미분으로 어떻게 설명할까? 한계 비용이 뭐냐? 여기는 극대극소만 있는데 개뜬금없이 갑자기 한계 비용 함수가 나왔어요. 한계 비용은 C'2래요. 여기 나와 있어. 자, 여기서 델타 Q가 0이면은 이게 미분계수 정리 나왔습니다. 한계 비용은 그래서 C'Q. 그래서 도함수로 표현된다. 비용 함수의 도함수가 한계 비용 함수예요. 뭐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 잘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냥 도함수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한계 비용 함수가 한계 비용이 극소가 될 때 두 번 미분하는 건데 먼저 볼게요. C'Q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3Q 제곱 빼기 12Q 플러스 100인데 자, 요거를 한계 비용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한계 비용 함수가 극소가 된다는 거는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그냥 말을 찾아야 돼요. 이건 3에 Q 제곱 빼기 4Q 그 다음 플러스 4 빼기 4 그 다음 더하기 100이니까 3에 Q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빼기 12 더하기 100이니까 플러스 88. 그래서 아래로 블록에 2,88인데 2차 함수의 꼭지점인데 이 점을 극소라 부르기도 합니다. 극소. 한계 비용이 극소가 될 때 생산량 Q는 2. 그 다음에 총 비용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총 비용은 한계 비용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총 비용은 맨 위에다 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맨 위에. 여기서 총 비용 함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말장난이어서 그러니까 Q가 2를 위에다 대입하시면은 물론 내가 답은 확실하지 않지만 대충 가실 거예요. 자, 8 빼기 4, 6, 24 플러스 200. 그럼 208에서 24 빼면은 그러면 184 이런 식으로 써서 총 비용을 보시면 된다. 마지막에 본함수에 꼭 대입을 해주세요. 이거는 말을 잘했고. 자, 발전 문제 넘어가고 미분과 경제. 이거는 좀 앞에 뭐 최적 생산량 막 이런 거 있었으니까 좀 보면서 해야 돼요. 여기는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탄력성 맞아. 이딴 거 있었던 거 기억해요. 막 공식이 되게 복잡했던데 여기.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합시다. 내가 이걸 공부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내 수학 강사 인생에서 요 수업은 마지막 경제 수학 수업이 될 거예요. 더 이상은 아마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애들이 선택 안 하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생산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평균 생산량과 한계 생산량 함수를 L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어요. 이거는 빨리 앞에 좀 봐야 돼요. 평균 생산량을 먼저 찾자. 탄력성이라는 게 있고 평균 생산량, 최적 생산량, 한계 일단 좀 읽으면서 할게요. 그래서 이게 평균 생산량은 L분의 FL, 약간 그 변화요. 원점과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Q, FL에서 그냥 0,0까지 기울기 L, FL인데 그냥 이거를 식으로 외워도 되고 아니면 요 점에서 그냥 원점까지 기울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한계 생산량은 한 개부터 쓰면은 죄다 그 미분계수의 정의. 약간 순간변화랑 비슷하게 생각해서 F 프라임 L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요걸 식으로 잡고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뒤로 넘어오시면은 여기 좀 문장이 많아서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앞뒤 넘겨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다시 오시면 그냥 외우셔도 돼요.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 평균 생산량을 우리가 이제 L분의 FL이라고 할 것이다. 그다음 한계 생산량을 F 프라임 L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잡아서 자 먼저 식으로 나타내면요. L분의 FL 요 FL 빌려서 자 L분의 60L 제곱 빼기 2L 3승 요걸 원점과의 기울기로 봤을 때 요게 이제 60L 마이너스 2L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밑에 걸 바로 풀게요. L이 5일 때 평균 생산량은 5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함수식에 넣으시면은 5 곱하기 60 300에서 25 곱하기 50 빼면은 평균 생산량 25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L은 얘 미분하면 얘가 이제 120L 그 다음에 마이너스 6L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L자리 5를 넣어주세요. L자리 5 넣으면 600 빼기 25 곱하기 6이니까 150 하면은 한계 생산량은 450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적 생산량. 자, 수익과 총비용 있고 최적 생산량은 왠지 빼면 될 것 같긴 한데 수입과 비용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한번 보자고요. 불안하니까. 최적 생산량. 너가 알면 말해주세요. 수업 잘 들었으면. 나도 너 모르죠? 어쩔 수 없어. 자, 최적 생산량은 무엇일까? 여기 있긴 한데 수업 한 번도 안 들었다는 얘기지 결국. 자, 그래서 이윤이 극대가 되는 생산량을 최적 생산량이라고 한다. 이 말이 있는데 자, 이게 아까 뺀 것처럼 그렇죠?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는 내가 좀 눈치를 챘는데 이게 파이 큐고요. 이 이윤이래요. 이게 이윤인데 내가 번 이득이죠. 이게 극대가 되는 생산량을 최적 생산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도함수를 좀 보라는 얘기여서 자 봅시다. 어쨌든 수입에서 비용 들어가는 비용을 빼준다라는 느낌. 그거는 뭐 어차피 나도 느낌이 좀 와서 한번 보죠. 최적 생산량 읽어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얘가 수입이 TR이고 총비용이 TC니까 일단은 파이 Q 이걸 이윤이라고 한대요. 일단 정의로 파이는 이윤이래.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걸 빼줍니다. 위에서 아래 걸 빼면은 마이너스 Q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5Q제곱 빼기 마이너스 26Q제곱이니까 플러스 21Q제곱 그 다음에 201 빼기 240 하면은 마이너스 39 39죠. 39Q 요거가 최대가 될 때, 그러니까 극대가 될 때를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먼저 미분계수 파이 프라임 Q부터 보시면은 마이너스 3Q제곱 플러스 42Q 빼기 39. 자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바꿨을 때 Q제곱 빼기 14Q 플러스 13.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그 1과 13 이렇게 되니까 1과 13하고 위로 부르면 될 거예요. 마플 마이너스 그래프. 그래서 이윤 그래프는 감소 증가했다 다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1일 때와 13일 때. 그럼 극대일 때가 13이거든요. Q가 13. 그걸 최적 생산량이라고 한다. 아까 읽은 말로는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이제 나왔어요. 가격 탄력성. 아니, 말이 어려워요. 여기 나면. 탄력성이 또 뭔지 보자고요. 자 일단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거 다 외우기 힘들어. 자 여기 있었는데. 자 가격 탄력성을 이용한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대요. 뭐야 이게? 변화 비율 분의 수량의 변의 비용이 마이너스를 친다. 뭔 개소리야 이게? 잠깐만. 어, 어, 어. 추구하는 거 아닐까요?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방금 문제. 최적 생산량이 이게 Q잖아요. 기업의 생산량이 Q였죠? 그래서 아까 Q가 13일 때가 극대가 됐죠. 극대일 때 Q. 예, 생산량이니까. 그래서 13을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 13을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수입이랑 비용이 나와요.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생산량이랑 관계가 없을 거예요. 왜? 이해됐어요? 탄력성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 탄력성은 약간 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대요. 뭔 말인지 좀 읽어봐야 되는데 가격의 변화 비율분의 판매량의 변화 비율. 천천히 읽을게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빡세긴 한데. 이래서 머리가 아파. 이 수업하면은 머리가 아파요. 가격을 모두 10% 인하했더니 이게 이제 판매량이 이렇게 된 거예요. 판매량이 많이 팔렸다.
그래서 0.1% 깎았더니 0.05가 됐다. 그 다음에 0.1% 깎았더니 20% 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판매량이 늘었나 이걸 탄력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제 탄력성을 이용한다. 얼마나 민감한 비율이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대요. 근데 이게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거든. 가격의 변화 비율 대 수용량. 가격의 변화 비율 공급량. 근데 얘는 왜 마이너스 붙이고 얘는 플러스 붙일까? 이게 조금 애매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좀만 생각해 봅시다. 예를 좀 읽어볼게요. 가격이 만약에 커지면요. 가격이 커지면은 수요량은 보통은 떨어져요. 약간 문과적으로 생각해야 돼. 가격이 커지면은 수요량은 좀 떨어진다. 근데 가격이 커지면은 공급은 많이 할 거예요. 반대거든요, 이 둘이. 그래서 얘는 그래서 양수를 붙여도 되고 얘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그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으로 바꾼다. 약간 이런 말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어떤 식으로 써먹는지 잘 몰라서 일단은 요거 좀 복붙하고 할게요. 일단 공식은 이건데 앞에 방금 문제로 가져가 봅시다. 쉽지 않네. 아 어려워 여기. 수요일 가격 탄력성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 9번.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일단 가격의 변화 비율분의 수요량의 변화 비율 마이너스 이렇게 했다고 칩니다. 변화 비율이란 거는 퍼센트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10보니까 한번 볼게요. 자 10,000원이었는데 2,000원 인상을 했대요. 이게 얼마만큼 올라왔냐면은 0 이게 10,000원분의 2,000원이니까 5분의 1, 5분의 만큼 올라왔어요. 5분의 1은 20%고 아까 전에 식 살짝 봤는데 0.2 정도 올랐습니다. 0.2 소수로 봤다. 자 그랬더니 판매량이 수량이겠죠. 그래서 200개에서 190개로 10개 줄었어요. 그러니까 변화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200개였는데 마이너스 10개 줄었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20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00분의 5니까 마이너스 0.05를 해주시는데 이 탄력성은 절대값을 붙여서 양수로 바꾼다. 마이너스를 외우지 말고 그냥 절대값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맞는지 몰라도 참고로 20분의 5니까 4분의 1 요거를 수요 가격 탄력성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뭐 아예 틀린 건 아닌데 그냥 요식 보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아까 미분계수 뭐 좀 있었거든요. 이 식이 있을 때 이건 또 앞으로 가야 돼. 여기다가는 그래서 앞장서 기억 넘겨야 돼요. 자 일단은 이게 이렇게 났어요. 이게 공식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게 있거든요. 탄력성 EP 변화율을 가장 작게 하면은 dp분의 dq 곱하기 q분의 p래요. 자 이거는 미적분식에서 많이 나온 해석인데 먼저 q를 p로 미분을 한다. q를 p로 미분한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q분의 p를 곱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EP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것도 뭔 말인지는 내가 확실하진 않으니까 그냥 이 식을 좀 복붙해서 갈게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해는 할 내가 대가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빡대가리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나도 빡대가리가 맞아. 그래서 일단은 좀 보면서 할게요 이게. 왜냐면 나도 그냥 이건 뭐 완전 처음 보는 거라 좀 어쩔 수가 없긴 하고 한번 봅시다. 자 10번. 그래서 얘를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얘가 EP는 마이너스 DP분의 DQ 곱하기 Q분의 P. 먼저 DP분의 DQ가 미분계수인데 요거를 P로 미분하라는 소리. 미분식. P로 미분하면은 DP분의 DQ가 도함수랑 같은 개념입니다. 마이너스 4. 미적분에서 나오는 개념.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 Q분의 P는 실제 함수값이라고 치면 되는데 이제 P가 10일 때, P가 20일 때, P가 30일 때 다수하래요. 그럼 이게 P가 10일 때 먼저 볼게요. P가 10일 때는 Q를 먼저 봅시다. 10을 대입하면 Q는 160 빼기 40이니까 12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P가 10일 때는요. 이 Q분의 P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첫 번째 세트. P가 10일 때 Q는 120. 그래서 P가 10일 때의 그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 곱하기 Q분의 P 12분의 1을 해주면 된다. 이게 P가 10일 때입니다. 그러면 P가 20일 때 P가 20일 때는 마찬가지로 하면은 20을 넣으면 Q가 80 되거든요. Q가 80. 그래서 이 식은 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 곱하기 80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마마 플러스고 요거 약분하면 1. 이때는 탄력성은 1이 돼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아까 3분의 1이었고 얘는 1.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수식이 이렇게 나왔거든. 마이너스 dq, dq.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값 바꾸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이거는 얘 그대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4에서 양수를 바뀐 건데 나도 정확하게 확신은 안 돼요. 근데 보통 수렴함수가 아까 기울기는 음수긴 했거든. 그래서 양수를 바꾼다는 게 좀 아이템인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뭐 경제학 원론을 정확히 이해한 게 아니어서. 왜냐면 아까 전에 수요 함수들은 문제 풀었을 때 보면 죄다 떨어진 함수였으니까 가능은 할 것 같기도. 자 일단 p가 30. 근데 너무 찍어서 풀지 맙시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하면 p가 30이면은 30 넣으면은 160 빼기 120이니까 q는 40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 곱하기 40분의 30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4 곱하기 4분의 30 4랑 40 약분하면 10이고 10분의 30이니까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번째 p가 30일 때는 탄력성은 3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대충은 맞을 것 같습니다. 느낌은 그래요. 이거 아마 일반적인 수학학원 가서 경제 수학 해달라면 그냥 다 꺼지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 문제가 이게 앞에 걸 모르면은 이게 어떤 수학 선생님도 가르쳐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볼 땐 그래요. 이거 큰학원 가면 무조건 빠꾸 먹어야 이건 네 혼자야. 약간 그런 거 있어. 아니 이게 문제 풀면은 대충 느낌 있다고 봐요. 자 일단 판매자의 판매 수입이 최대가 되기 위한 가방의 가격을 하시오. 일단 수요 함수는 이건데 판매 수입이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판매 수입을 좀 찾으러 갑시다. 앞으로 좀 볼게요. 수요 함수만 가지고 판매 함수를 찾을 수가 있대. 탄력성은 또 판매 수입과 어떤 관계가 있지. 눈칫밥으로 여기를 좀 찾아보죠. 그래서 자 판매 수입은 이런 식이네요. 판매 수입은 상품 가격이랑 상품 판매량을 곱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PQ 그냥 P랑 Q를 곱하래요. 보통 이제 Q가 이게 DP 이렇게 좀 돼 있긴 하거든요. 아까 전에 P식으로. 그래서 그냥 P를 곱하면 된다. 그냥 말장난이긴 하네요. 이거는 쉽게 생각한다면 그냥 판매자가 얻은 수입은 그 판매량. 판매자의 수입이 최대가 되려면요. 이게 수요예요. 근데 가격이 P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P만 원짜리 이만큼 곱한다라고 한다면 판매 수입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FP라고 할게요. FP는 얘랑 얘를 곱하면 그냥 잘 읽어보시면은 P의 45 빼기 3P 요게 최대가 되는 그냥 P 값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묶으면 P 빼기 15 그다음 P 이렇게 되니까 자 이 위로 블록에 그런 다음에 그 0과 15 지나겠죠? 0과 15 이렇게 지나니까 그 가방 가격은 분수여도 상관없으니까 2분의 15가 될 겁니다. 2분의 15. 그래서 2분의 15 하면은 7.5만 원. 그러니까 7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얘가 최대가 될 때를 우리가 답으로 써주시면은 어쨌든 판매자의 수요가 최대가 되겠죠. 그럼 이제 발전 문제가 남았는데 우리가 발전 문제 좀 빼고 있잖아요. 나도 개념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그럼 발전 문제 그냥 다시 2단원부터 볼까? 어차피 시간도 좀 애매하니까. 지금 끝내면 너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단원에서 스킵했던 발전 문제를 살짝 좀 풀어볼게요. 이렇게 표준 문제 봤으면 나도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이게 뭔지는 좀 알았으니까 발전 문제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현가가 네가 좀 어려웠었죠 여기. 현가가 어려웠는데 한번 봐줄게요. 근데 이거는 다른 애들도 어려워할 거예요. 지금 연금의 현가 이런 건 원래 다른 그 교육 과정이 있었을 때도 애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해가지고. 자 원리합계 문제긴 한데. 자, 일하고 나서 월 1%의 월복리를 적용을 할 거고 처음 1년 동안은 20만 원씩 적립을 했는데 적립금이 없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2년, 1년 동안은 20만 원씩 했고 2년부터는 돈이 없었다라는 소리인데 2년 후에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그냥 돈이 얼마나 불었는지 계산하시오 라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자, 1년 동안만 봅시다. 자, 얘가 원리합계 표를 보시면 1월 총가요? 상관없나? 자, 그 다음에 2월 그 다음에 3월 예금 상품 매달 초 적립이죠. 그럼 얘가 어쨌든 12월 초까지를 이제 저금할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 1년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그럼 12월 초가 끝나면은 12월 말이기도 한데 그냥 내년 1월 초, 내년 1월 초라고 볼게요. 내년 1월 초. 자 그러면은 자 돈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얘가 11개월 지났으니까 1.01배, 1.01배 써서 이 돈은 20 곱하기 1.01에 11승. 그 다음 두 번째 또는 20 곱하기 1.01에 10승 이렇게 돼서 차곡차곡 쌓일 거예요.
그럼 이 돈을 미리 합쳐줄게요. 어차피 뒤에는 돈을 안 넣을 거거든요. 돈 안 넣어서 미리 합쳐주면은, 자, 얘가 등비수랍. SN은 R-1분의 원력계 공식 말고 이건 등비수랍입니다. R-1분의 ARN 승 마이너스 1 하시면은 1.01 빼기 1에 그다음 20에 어쨌든 12회나 비임이니까 1.01에 그다음 12승 그다음 빼기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이 내 원력계요. 근데 자 지금부터는 돈을 안 넣어요. 근데 1년마다 마찬가지로 1.01배씩 풉니다. 그러면 내가 12년 후라고 아니, 정확히 2년 후라고 했으면 12개월이 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다 1.01에 12승을 곱하면 돼요. 이 돈이 그냥 빼는 건 아니고 그냥 은행에 짱 박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1년마다 계속 이자는 붙을 거예요. 그래서 1.01에 12승을 곱하면 된다. 자 이렇게 잡아서 자 일단 안쪽은 0.01 그 다음에 1.01에 12승은 1.13 그 다음 여기도 1.13에서 마무리는 소수 계산 하시면은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일정 금액 상환 돈 빼는 건데 매달 초에 자 매달 상환해야 하는 돈을 봐줘. 상환이 어떻게 썼냐면은 기억을 좀 거슬러 볼게요. 자 5천만 원을 대출 받았다. 연이율 3%예요. 다음 달부터 그러면은 3%도 나눠줘야겠죠. 왜 그거 단위로 안 맞추는 거야? 어쨌든 3%를 12로 나누면은 0.25. 그래서 월이율 기준 0.25%는 아마 밑에 있는 1.0025 요거 좀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다음 달부터 맞습니다.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그러니까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구하시고. 자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자 1월 초 이 3년이 끝나는 걸 이제 36월이라고 할게요. 일부러 좀 보기 위해서 36월 이렇게 보시면은 자 1월 초, 2월 초, 3월 초 이렇게 해서 36월 초까지 상환을 할 거예요. 상환하는데 자 1월 초에 A1, 2월 초에도 A1 이런 식으로 3월 초에도 A1을 상환시킬 겁니다. 상환시키는데 자 이 돈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어 이게 상환의 개념 뭐냐면은 원래 이쪽을 합치는 거거든요. 이쪽을 합치는 건데 이게 5천만 원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현가까지 계산을 하시면은 이게 연금이랑 비슷하게 생각해야 되나? 아니, 이거 책 한번 읽어볼까? 잠깐만. 마플에 있기는 있는데 오랜만이라 기억이 좀 안 나서. 자, 매달 초에 일정 금액을 상환한다. 자,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은 5천만 원 대출 받았죠. 이게 일단 A1 갖고 A1 갖고 A1 갖고 이거를 만약에 돈을 넣었다고 가정을 하는 건데 원래 상환 개념이 돈을 넣었다고 가정하면은 말이 어려워 이게. 그래서 나도 좀 금방 까먹긴 하네. 어쨌든 원래 5천만 원이었다. 근데 이것도 현가로 좀 봐야겠죠? 잠깐만. 어차피 와플 묶어 썼으니까. 약간 아마 비슷하게 했던 걸로 기억은 해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금방 까먹네 내가. 원래 어릴 땐 잘 가르쳤거든. 근데 현가죠. A의 1 플러스 R에서 매년 말에 A1씩 적립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현가랑 비슷해요. 기본 개념은. 그래서 A가 이제 현재가 그러니까 식은 비슷하거든.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게 맞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원리합계를 다 더해 줍니다. 자 방금처럼 자 그러면 A1씩 다 더해서 그냥 36월 초까지 하고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뭐 연초냐 월초냐 이런 건 뭐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월초였으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0월초가 있다고 쳐요. 여기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환해야 되는 전체 금액이 이게 요거의 현가, 지금의 현재 가치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원래 현재 가치는 뭐냐면은 5천만 원. 내가 맨 처음 생각한 게 맞아요. 5천만 원에서 36개월로 가면 36년 지난 거거든. 그래서 얘는 5천만 원 곱하기 얘가 1.0025배씩 36, 그러니까 36승을 하면은 그때 이제 36개월 뒤에 돈이랑 같아지고 자, 요쪽을 원리합계로 계산하면은 아까처럼 등비수학 방식으로
자, A는 A 곱하기 1.0025에 35승으로 풀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더했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는 A 곱하기 1.0025에 34승. 요걸 쭉쭉쭉 더하면 되니까 여기 있는 그 상환의 전체 합은 1.0025 빼기 1분의 A의 1.0025에 36승 빼기 1 이런 식으로 잡아서 마무리하시면 되고 어차피 1점이 나왔으니까 1.1, 1.1 그 다음에 뭐 대충 계산해서 답으로 내주면 된다. 그렇죠? 방금 마프를 읽었으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무이자 할부가 있고요. 갑자기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하면 4,000원 할인을 받는다. 자, 월복리 0.4% 그렇다고 치고 6개월 무이자와 일시불 결제 중 어느 거래가 소비자한테 유리한지 설명을 해주세요. 음. 복리 0.4%죠. 자, 월 24,000원씩 4,500원씩 6개월 무이자 할부. 그냥 곱하기 6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4,000원을 할인을 했을 때 원금 플러스 이자를 근데 무이자인데 6개월 무이자. 그러니까 14,700원을 6으로 나누면 6개월 무이자. 말이 너무 어렵다.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하면 일시적인 거죠. 4,000원 할인 받는데 일시불은 그냥 147,000원 사는 거 아닌가? 월복리 0.4%의 할인율을 적용을 했을 때 6개월 무이자 할부 0.4%의 할인 이건 뜬금없는 할인율 뭔 말인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0.4%의 할인율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정가 기준일 것 같은데 정가가 1년이 지나면은 0.996배가 돼요. 0.996배. 그러니까 이걸 그냥 6개월치를 완전히 계산하시면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안 사고 있으면 지 혼자 값이 떨어질 거예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근데 일시불이랑 무이자 할부 뭔 차일까? 무이자 할부는 원래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냥 걔를 이자 없이 돈을 내서 지금 가격의 6분의 1배 이렇게 하는 게 무이자 할부. 근데 일시불은 그냥 지금 가격을 음. 근데 이 0.4%의 할인율은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요? 음. 그러니까 그게 좀 고민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이자인데 할인을 시킨다. 그러니까 값어치가 떨어지긴 할 거예요. 6개월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워 확실히. 생각보다 어려운데. 근데 월 24,500원씩 6개월. 이 말 있긴 하네. 2만 그러니까 24,500원 기준 6개월. 24,500원에 6개월 하면 얼마죠? 어렵긴 하다. 자, 6, 5, 30. 자, 3을 하면 6, 4, 24, 27, 6, 21, 14만 7천 원. 네, 이거는 그냥 6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똑같은 건데 일시불로 하면은 그냥 14만 3천 원 내고 땡이야. 14만 3천 원 내고 땡인데 6개월 무이자 할부 구입하거나 아니야 6개월 무이자를 해도 4천 원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을 해도 4천 원을 깎아주고 일시불로 해도 4천 원을 깎아줘. 그러니까 일시불은 그냥 14만 3천 원하고 땡이거든요. 이 다음 달부터 월 24,500원씩 그러니까 안 깎아주는 게 정상이긴 해 원래 이게 6개월 무이자 할부 구입하거나 아니면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하면 4,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그냥 일시불만 4,000원 깎아주는 거야. 일시불. 아마 내 생각도 그래. 왜냐면 무이자 해주는데 4,000원 깎아주는 그런 친절한 카드사가 어딨어. 그건 말 안 되고 당연히 카드사도 이윤을 챙겨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0.4%의 할인율은 1.004배를 어디다 적용시켜야 될지 이게 좀 고민이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0.4%의 할인율이면은 0.996배가 되는데 얘는 역순 1.004배가 됩니다.
누적을 시키는 걸까요? 원리합계를 이용을 하는 건데 약간 찍어서 풀면은 24,500원씩 그냥 6개월 누적을 시키면 1.004배를 할인율을 반대로 생각하면 누적시킨다. 그래서 이걸 준 것 같기는 한데 쉽지 않아요. 다음 시간. 이건 다음 시간 할게 어쩔 수 없어. 이게 솔루션이 없으니까 뭔가 내 머리로 약간 이 부분 조금 어렵긴 하네요. 오히려 그냥 뒤에 거 다 풀었으니까 이런 발전을 그냥 천천히 합시다. 뭐 이런 거 안 내길 바라야겠죠.